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음악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한번 같이 배우고 불러볼 텐데요. 오늘 배울 노래는 기차를 타고 라는 노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기차를 타고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쓰여있죠? 네, 샘여림의 변화를 살려서 기차를 타고 이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샘여림이 뭔지 한번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기차를 타고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화면에 악보를 이렇게 같이 띄워줄 테니까 악보를 보면서 기차를 타고 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차 타고 신나게 달려가보자. 높은 산도 지나고 넓은 들도 지나고 푸른 산을 지날 땐 산새를 찾고 넓은 바다 지날 땐 물새와 놀고 설레임을 가득 안고 달려가보자. 새로운 세상이 자꾸자꾸 보인다. 네, 노래를 다 들어봤는데 지금 이 노래는 무슨 내용의 노래인가요? 네, 기차를 타고 놀러 가는 그런 내용이었죠. 산도 가고 들도 가고 뭐 산새도 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노래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 이 가사만 봐도 놀러 가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신나고 설레고 즐겁고 뭐 그런 단어들이 나왔고요. 역시 분위기도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그런 신나는 노래였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악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맨 첫 번째 마디에 기차 타고 이 위에 웬 알파벳이 있어요. MP라고. 그 다음에 둘째 줄도 한번 볼게요. 높은 산도 이 위에도 MF라는 알파벳이 쓰여 있습니다. 자, 이 기호들은 무슨 뜻일까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아까 처음에 학습 목표 기억나나요? 거기 보면 땡땡땡의 변화를 살려 기차를 타고를 불러보자고 되어 있었어요. 땡땡땡이 뭐였죠? 네, 바로 샘여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기호들은 샘여림과 관련된 기호들이에요. 샘여림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샘 더하기 여림이라는 그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여러분 혹시 일상생활에서 뭐 힘이 세다, 뭐 열이다 이런 말 들어봤었죠? 지금 여러분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애국가를 한번 불러봐. 근데 애국가를 세게 불러봐 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를 내서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강하고 커다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겠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번에는 조금 여리게 불러볼래? 라고 주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 어떤 크기로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조금 부드럽고 조금 작은, 아까보다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호들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어떤 목소리, 어떤 크기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는지 그 샘과 여림을 주문하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 이름이 MP, MF인 건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 MP의 이름은 바로 메조 피아노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메조가 바로 조금이라는 뜻이고 피아노가 여리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줄에 보면은 이제 이 MF의 이름은 바로 메조 포르테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조는 조금이라는 뜻, 그리고 포르테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네, 세 개라는 뜻이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악보를 볼 때 MPMF라는 기호를 보시면 얘네를 MPMF라고 읽지 마시고 얘네들의 정확한 이름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P가 이제 피아노 할 때 P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 피아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네, 바로 이렇게 생긴 악기 이름도 피아노죠. 네, 여러분들 아마 피아노 본 적도 있고 뭐 쳐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이 악기 피아노가 원래 이름이 피아노 포르테였어요. 6글자. 피아노 포르테였는데 이걸 지금 줄여서 그냥 3글자로 피아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이 피아노라는 악기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건반 악기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악기들한테 단점이 있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음의 크기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떻게 쳐도 음 크기가 비슷비슷하게 일정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이 피아노 악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피아노는 여러분 쳐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건반을 살살 누르면 작은 소리가 나고요. 건반을 쾅 하고 세게 누르면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연주를 할 때 음의 크기를 세게 혹은 여리게 조절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의 이름이 피아노 포르테라고 여리고 세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냥 줄여서 피아노라고만 부르는 거고요. 네, 다시 악보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 이 기호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죠? 네, 바로 샘여림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악보 말고 다른 악보를 봤는데 거기에 M자가 없는 그냥 P라고 쓰여 있는 기호를 봤어요. 그러면 얘 이름은 뭘까요? 일단 M자가 없으니까 메조라는 말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 이름은 그냥 피아노가 되겠네요. 그쵸? 그냥 피아노. 네. 이거는 퀴즈가 아니고 이제 진짜 퀴즈가 나갑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냥 피아노랑 메조 피아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쪽을 더 작게 불러야 될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이쪽을 더 작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메조 피아노를 조금 더 세게 불러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메조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메조가 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쪽 P는, 이 피아노는 그냥 여리개고, 그 다음에 메조 피아노는 조금만 여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만 덜 여리게 하는 거고 얘를 더 여리게 부르거나 혹은 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밑에 이 포르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M자가 빠지면 그냥 포르테가 되는데 그냥 포르테가 있고 메조 포르테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포르테를 더 크게 불러야겠죠. 왜냐하면 얘는 조금만 세게 부르라고 했고 얘는 그냥 세게 부르라고 했으니까 이게 조금만이라는 뜻이니까 이쪽을 더 세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또 뭐도 있냐면 이 메조 피아노 옆에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옆에는 이렇게 반대 모양으로 생긴 기호도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어디서 본 거랑 좀 비슷해요? 여러분 혹시 수학 시간에 어떤 숫자가 더 크거나 혹은 작은지 나타내는 그 기호, 부등호 기호 기억나요?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노래를 어떻게 부르라는 뜻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샘여림 기호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 생긴 걸 보고 얼마든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아까 그 기호를 크게 확대를 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자, 모양이 어때요, 여러분?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입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얘는 노래를 점점 어떻게 부르라는 뜻일까요? 네, 바로 점점 세게 부르라는 뜻이고요. 이 기호의 이름은 바로 크레센도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레센도. 자, 이 친구는 아까 그 크레센도랑 반대로 생긴 애인데 여러분들 눈치껏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그러면
노래를 점점 더 어떻게 부르라는 뜻일까요? 네, 점점 여리게 부르라는 뜻이겠죠.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호의 이름은 아까 그 크레센도 앞에 대자를 붙여서 데크레센도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데크레센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샘여림을 지켜서 노래를 부르면 뭐가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샘여림을 지켜서 노래를 부를 때랑 샘여림을 무시하고 그냥 노래를 부를 때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샘여림을 지키면 노래가 일단 심심하지가 않고 훨씬 생동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그냥 한 크기, 한 강도로만 노래를 쭉 부르는 것보다 이 부분에서는 크게 부르고 이 부분에서는 살살 부르고 이렇게 부르면 그 노래의 어떤 고유한 분위기,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의도한 곡의 분위기가 잘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재밌고 노래를 듣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고 더 재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악보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샘여림 기호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부르는 게 바른 방법일까요? 일단 처음 시작은 메조 피아노로 시작해야 되니까 조금 여린 목소리로 조금 작게 불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어떻게 돼요? 크레센도가 있으니까 점점 크게 불렀다가 데크레센도가 있으니까 다시 점점 작아져야겠네요, 목소리가. 그리고 여기서 한번 쉰 다음에 달려가 보자 부분에서는 또 뭐가 나와요? 크레센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목소리가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여리게로 시작해서 목소리가 이제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네, 목소리가 지금 조금 큰 상태예요. 조금 세게 두 번째 줄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조금 세게 노래를 불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들었던 기차를 타고 그 부른 친구는 과연 샘여림을 잘 지켜서 불렀는지 아니면 샘여림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딱 한 줄만 들려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봅시다. 기차 타고 신나게 달려가보자. 네, 여러분 여기까지 어땠어요? 샘여림 기호를 잘 지키던가요? 네, 이 친구는 아쉽게도 샘여림 기호를 그렇게 잘 지키진 않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여리게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점점 크게 부른다거나 혹은 점점 여리게 부른다거나 그런 변화도 잘 느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친구처럼 미안하지만 이 친구처럼 부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샘여림을 잘 지켜서 메조 피아노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여리게 부르고 메조 포르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세게 부르면서 그렇게 한번 잘 지켜서 불러보세요. 자, 일단 먼저 1절만 한 줄씩 따라서 불러보도록 합시다. 기차 타고 신나게 달려가보자. 높은 산도 지나고 넓은 들도 지나고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수업을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죠? 네, 기차를 타고라는 노래도 배웠고 오늘 샘여림 기호에 대해서 배웠어요. 샘여림이라는 건 노래를 세게 해야 하는지 여리게 해야 하는지 그런 기호들을 의미했죠.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이 표를 채워봅시다. 자, 일단 여리게 부르라는 뜻의 피아노는 어떤 알파벳을 사용했죠? 네, P 알파벳을 사용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P라는 알파벳을 본다면 여리게 부르거나 여리게 연주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메조 피아노, 이거는 어떤 알파벳이었죠? 네, M, P였죠. 그 다음 조금 세게 부르라는 메조 포르테는 뭐였죠? M, F였고요. 그 다음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세게 불러야 하는 포르테는 F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변화, 점점 더 크게, 점점 세게 부르거나 연주하라는 크레센도, 요거는 어떻게 생겼었죠? 네, 이렇게 입이 점점 크게 벌어지는 악어처럼 생겼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점점 여리게 부르거나 연주하라는 데크레센도는 네, 거꾸로 뒤집어진 모습이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샘여린 기호들은 노래를 부를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리코더나 뭐 피아노나 다른 악기를 연주할 때에도 해당되는 그런 기호들이니까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샘여린 기호를 지키면 무엇이 좋았나요? 일단 곡의 분위기를 잘 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여러분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재미있게 생동감 넘치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었죠.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샘여림의 변화, 오늘 배운 샘여림 기호를 다 잘 지켜서 한번 따라 부르는 거 말고 그냥 1절에서 2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불러보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마지막까지 노래 신나게 부르고 수업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기차 타고 신나게 달려가보자. 높은 산도 지나고 넓은 들도 지나고 푸른 산을 지날 땐 산새를 찾고 넓은 바다 지날 땐 물새와 놀고 설레임에 가득 안고 달려가보자.